자, 무라전에서 케인 골을 돕고 또 경기 끝난 뒤에는 매치볼을 챙겨가지고 케인한테 해트트릭 공도 갖다 주고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보십시오. 이 손동작이나 이 자세를 보면 물론 다른 선수들도 같이 좀 애를 쓰고 있겠습니다만 뭐 국적 이런 거 다 떼놓고 지금 경기력도 최상이고 팀에서 지금 중심적인 어떤 그 토트넘의 리더로 거듭나고 있는 모습 굉장히 좀 멋지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녕하세요, 볼리TV 성욱입니다. 시즌 개막 한 달여 만에 경질론에 휩싸인 누누 산투 감독. 현지에서는 누누가 7년 전 포체티노가 그랬듯 이번 주말 이른바 에스턴빌라 모멘트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인지 주목하고 있는데요. 포체티노 감독도 2014-15 시즌 앞두고 부임을 해서 굉장히 초반에 고전을 하다가 2014년 11월 2일에 에스턴빌라 상대로 좋은 결과를 얻게 되면서 이제 분위기가 올라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걸 포체티노 에스턴빌라 모멘트라고 하면서 누누 감독에게도 그런 걸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에스턴빌라 모멘트에서 그나마 지금 가장 기대를 받고 있는 선수가 바로 다름 아닌 손흥민 선수입니다. 올 시즌 케인의 부진과 맞물려서 그 존재감이 더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어깨에 지워진 짐이 굉장히 무거워 보이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장 안팎에서 리더 역할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 우리 손흥민 선수, 지난해죠. 2월 달에 손흥민 선수가 팔이 부러진 채로 두 골을 넣고 팀의 3대2 극적인 역전승을 바로 이 에스턴빌라 상대로 이끌어냈었기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누누 감독 경질에 관해서 선수단이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기서 손흥민 선수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현지 언론들의 반응들, 제 의견까지 섞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지금 안 좋죠? 안 좋습니다. 리그 3연승 뒤 3연패, 게다가 죄다 3골씩 내주면서 패배를 하고 있고 주중에 무라전에서도 실점을 했어요. 네, 경기력도 똥망인 상황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주중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NS 무라전, 뭐 실점도 실점입니다만 경기 내용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결국 주전 공격수 3명을 다 투입을 하고서야 완성을 확신할 수가 있었던 토트넘입니다. 해리 케인이 해트트릭을 터뜨리면서 대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뭐 상대도 약체고 경기 흐름 자체가 좀 깝깝했죠. 그래서 이걸 토트넘 부활의 전조다, 뭐 케인이 이걸로 살아날 거다,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들은 현지에서도 뭐 많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무라전이 어떤 희망을 줬다기보다는 걱정을 더 키웠다, 이런 표현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번 일요일 밤 10월 3일 개천절 저녁에 이제 A매치를 앞두고 열리는 이제 마지막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입니다. 토트넘은 에스턴빌라를 만나게 되는데요. 에스턴빌라는 올 시즌 현재 3승 1무 2패입니다. 토트넘보다 승점 1점이 앞선 8인데 토트넘하고는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요. 토트넘은 3연패 중인데 에스턴빌라는 지금 최근 2연승으로 기세가 좋은 편입니다. 게다가 지난 주말에 이제 올드 트래포드로 원정을 가서 맨유를 거기서 0대1로 잡았습니다. 막판에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PK 실축한 덕을 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에스턴빌라 입장에서 굉장히 분위기가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성과입니다. 또 에스턴빌라가 전통적으로 맨유한테 약한 팀이기 때문에 이 성과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합 토트넘 홈 경기로 열리니까요. 이제 빌라 입장에서는 원정 2연전인데 홈팀 토트넘이 에스턴빌라 상대로 일단 굉장히 강한 팀입니다.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이제 12경기 맞대결 결과를 보면 무려 10승 2패입니다. 굉장히 압도적인 성과죠. 무승부가 하나도 없는 것도 신기한데, 하지만 그중 당했던 두 번의 패배, 이 2패가 모두 토트넘이 홈에서 당한 패배라는 것은 약간 좀 걸리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것도 가장 최근 경기였던 지난 5월달 메이슨 대행체제로 치렀던 홈경기에서 레귤론 자책골 내주면서 역전패를 당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고요. 에스턴빌라전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는 뭐 역시 손흥민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만 주목하는 게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손흥민 선수를 이렇게 따로 언급을 했어요. 손흥민이 홈에서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주목을 한 건데, 실제로 손흥민 선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프리미어리그 최근 11번의 홈경기에서 무려 10골에 직접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넣은 골이 6골이고요. 어시스트도 4개나 기록을 하면서 10골에 직접 관여를 했다는 거. 올 시즌 토트넘이 이제 6경기를 치렀는데 골랑 4골밖에 넣지 못하고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는 그 중에서 이제 알리가 넣었던 PK골을 제외한 프리미어리그 3골, PK를 제외한 3골 모두를 직접 손흥민 선수가 넣었습니다. 그 중에 한 골은 이제 프리킥
직접 프리킥 골이었고, 게다가 그 중에 두 골이 이제 홈 경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뭐 기록으로 보나 뭐 현재 폼으로 보나 올 시즌 토트넘 에이스는 단연 손흥민이고, 이번 에스턴 빌라전에서도 가장 집중 견제 대상이 될 선수도 손흥민입니다. 반면에 에스턴 빌라에서는 이제 공격수 데니 잉스가 좀 위협적이고요. 올 시즌에 에스턴 빌라로 옮겨오기 전까지 토트넘 상대로 6경기 6골입니다. 굉장히 압도적인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최근 3경기에서는 무려 4골이에요. 다만 이제 잉스가 골 넣은 5경기에서 잉스가 속한 팀이 토트넘을 잡은 건 한 번밖에 없다는 거, 슬픈 전설이 또 있습니다. 여하튼 토트넘 수비수들 입장에서는 가장 주의해야 될 공격수이면 분명합니다. 토트넘 예상 선발 라인업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리스 골키퍼, 그리고 포백에는 에메르송, 다이어, 로메로, 레길론, 또 앞쪽에 올리버 스킵 예상이 되고요. 호이비에르, 로셀소, 그리고 이제 모우라, 손흥민, 해리케인 이렇게 이제 한번 예상을 해봤는데, 공격진은 이제 무라전에 교체로 나와서 분위기를 바꿔줬던 이 세 명의 선수가 그대로 고스란히 선발 3톱으로 나오지 않을까. 뭐 풋볼 런던에서는 아예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손흥민에 대해서 easy choice, 그러니까 쉬운 선택이다. 손흥민 선발로 나오는 건 뭐 당연하다. 별다른 문제가 생기질 않는다면 당연한 선발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자, 미드필드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 이제 아스날전에 선발 빠졌었던 스킵 선수가 복귀를 할 것 같고요. 지금 생각해도 아스날전에 호이비에르, 은돈벨레, 알리 조합은 좀 아쉽습니다. 토트넘 스킵 앞에는 이번 경기에서 이제 호이비에르가 무조건 나올 것 같고요. 이제 그 파트너가 고민인데, 올 시즌에는 스킵이 수비형 미드필더를 보고 앞쪽에 호이비에르하고 델레알리가 이렇게 삼각편대를 역삼각형을 이뤘었는데, 저는 왈리가 폼이 요즘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좀 제외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스날전 부진했고, 지난 무라전도 뭐, 네. 그래서 무라전 이제 앙돈벨레가 안 뛰었기 때문에 출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자리에 로셀소를 좀 넣어보는 게 어떨까. 뭐 스킵하고 호이비에르 정도면은 그래도 수비적으로 빌라 중원 상대로 전 대적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공격 역할을 맡을 선수가 저는 로셀소가 무라전에서도 보셨습니다만, 그러니까 전반전에 윙어로 뛰고 있다가 후반에 이제 케인, 손흥민 들어가면서 로셀소가 중앙으로 옮겨왔잖아요. 토트넘에도 저는 로셀소가 중앙에서 좀 더 도움이 되는 선수라고 보기 때문에, 은돈벨레가 물론 뭐 저도 좋아하는 선수고 테크니션이고 전진성을 갖추고 있는 선수인 것은 확실합니다만, 여전히 뛰는 양이 좀 많이 부족하고요. 걸어다니는 순간들이 많죠. 그리고 공간 활용보다는 본인이 직접 공을 운반하는 걸 선호하는 스타일이어서, 토트넘은 좀 공간 활용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공격 전환 과정에서 그런 스타일의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가 좀 막혔을 경우에는 이 은돈벨레 같은 스타일은 답이 없습니다. 예, 본인이 계속 공을 가지고 뺑뺑 돌기 때문에 좀 걱정이 돼서 좀 로셀소를 좀 넣었으면 좋겠고요. 수비에서는 이제 아스날전에서 선발 제외가 됐다가 누누 감독이 욕을 바가지로 먹게 했던 로메로 선수 선발이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라전에서도 봤습니다만, 아니 왜 이런 선수를, 북런던 더비에서 왜 이런 선수를 묵혀놨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누누 감독. 문제는 이제 오른쪽 풀백인데요. 여기 지금 개 구멍입니다. 토트넘. 탄강가, 도허티, 에메르송, 로얄 이렇게 지금 토트넘이 주전으로 돌아가면서 쓰고 있는 선수가 3명인데 누구 하나 믿음을 못 주고 있어요. 좀 오리에가 그리울 정도고, 반대쪽에 레길론이 견고하게 느껴질 만큼 오른쪽 풀백 구멍이 큽니다. 와, 진짜 토트넘이 이제 카일 워커, 트리피어 있던 시절에는 진짜 이 두 선수의 소중함을 몰랐는데, 요즘은 뭐 매경기 가장 걱정이 큰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라전 선발로 나와서도 별 활약이 없었던 도어티보다는 그래도 에메르송, 로얄 선발이 유력하지 않을까. 자, 하지만 가장 구멍으로 꼽히는 것은 뭐니 해도 누누 감독입니다. 감독 본인 스스로 그냥 자신감을 잃은 듯한 그 눈빛들, 좀 인터뷰에서도 무리뉴 감독은 경기가 뭐 잘하든 못하든 간에 굉장히 자신감을 보여줬는데, 누누 감독은 좀 그렇지 못해요. 예. 게다가 팀 내 여론도 좋지 않다는 얘기들이 나와서 걱정이 좀 컸는데, 특히 이제 무라전에서 휴식 주는 줄 알았던 손흥민, 케인을 다 투입하고 나서야 확실하게 주도권을 가져갔던 이런 상황들이 현지에서도 아주 비판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일단 뭐 레비 회장은 여전히 누누 체제를 지지하고 있다고는 뭐 하는데요. 뭐 사실 지금 누누 감독을 경질한다고 해도 데려올 감독, 좋은 감독이 없다는 것은 이미 여름에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뭐 지금 토트넘 입장에서는 누누 감독 체제에서 반전을 꾀하는 것이 가장 좀 바라는 그런 바가 아닌가. 자, 선수단 내에서조차 좀 누누 감독에게 등을 돌려 선수가 많다, 이런 얘기들도 뭐 있기는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에슬레트 기사를 봐도 뭐 누누 감독 축구는 no patterns of play다. 아무 패턴이 없다 플레이에.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 감독은 전술이 없어 뭐 이런 얘기가 선수들 사이에서 오간다는 그런 보도가 나온 건데, 기사 내용을 자세히 보면 워딩이 조금 더 셉니다. 선수들 사이에서는 감독이 뭘 요구하는지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있다. 누구도 뭐가 뭔지 확신을 못하고 있다. 우리가 어떤 축구를 하는지 좀 불확실하다. 뭐 이런 굉장히 좀 센 얘기죠. 그러니까 누누 감독의 축구가 선수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또 그래서 경기력도 엉망이다. 뭐 이런 얘기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물론 이 라커룸 소스라는 게 어떤 팀이든 정말 잘 나가는 팀조차도 불만을 가진 선수들이 있기 마련이고, 뭐 그 선수한테 들으면 이런 얘기들이 뭐 정말 팀 성적도 안 좋으니까 정말 진실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 같은 기사에도 얘기 나옵니다만, 토트넘의 주요 선수들, 뭐 시니어 선수들, 여기에는 손흥민 선수 당연히 포함이 되죠. 이런 선수들을 중심으로 최근 부진을 감독 탓이 아니라 선수들 스스로의 책임으로 여기지 않은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쓴 잭 핏브룩 이 에스틀레이트 기자가 그 팟캐스트에 나와가지고 한 얘기가 있는데요. 여기 손흥민 선수를 아예 실명을 따로 언급을 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워딩은 이렇습니다. 손흥민은 감독이 아니라 선수들이 책임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 고참 선수 그룹에 확실하게 속해 있는 선수다. 예. 굉장히 이제 인상적인 얘기죠. 예. 그 뒤에 이제 요리스, 다이어, 호이비에르, 케인 뭐 이 선수들도 마찬가지라고 첨언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손흥민을 토트넘 출입 기자가 따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가장 앞서서 얘기를 했다는 거. 그러니까 손흥민이 누누 감독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선수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는 팀 내에서 이런 분위기를 좀 주도하고 이끄는 게 손흥민이라는 어떤 그 짐작을 하기에 충분한 그런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손흥민 선수가 무라전에서 교체로 출전을 하고서 계속 굉장히 도움을 주기 위한 플레이를 사이드에서 했잖아요. 본인이 박스 안에 들어가서 해결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뭔가 케인에게 계속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플레이들까지 이제 얹어지면 이런 서사가 이 팀에 지금 흐르고 있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팀이 어렵고 이건 이제 감독 탓을 해야 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케인을 살려야 되고, 그러려면 내가 앞장서서 케인 이 친구의 막힌 혀를 뚫어줘야겠다. 이런 분위기들을 현지에서도 인정을 하고 또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거를 이런 어떤 보도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무라전에서 케인 골을 돕고 또 경기 끝난 뒤에는 매치볼을 챙겨가지고 케인한테 해트트릭 공도 갖다 주고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보십시오. 손동작이나 이 자세를 보면 진짜 이런 위기의 팀에 손흥민 같은 선수가 있다는 거는 토트넘에게는 굉장히 좀 행운이 아닌가. 물론 다른 선수들도 같이 좀 애를 쓰고 있겠습니다만, 뭐 국적 이런 거 다 떼놓고 지금 경기력도 최상이고 팀에서 지금 중심적인 어떤 그 토트넘의 리더로 거듭나고 있는 모습 굉장히 좀 멋지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기장에서나 밖에서나 손흥민 선수의 존재감이 정말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빌라전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잘 반영이 돼서 토트넘이 이기든 지든 좀 경기다운 경기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북런던 더비를 워낙 말아먹었기 때문에 빌라전 만약에 지면은 리그 4연패거든요. 와, 그럼 정말 분위기 지금 뭐 선수들이 노력하고 있는 거 이거 다 그냥 유야무야 되고 나락으로 가는 거 한순간입니다. 빌라전 당연히 폴리TV 입중계 하고요. 네, 일요일 밤 그 다음날 이제 임시 공휴일인데 물론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많이 시간 되시는 분들 꼭 함께 저랑 같이 입중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그때 뵐게요. 네, 볼빠.